그래서 여기 안쪽에 있는 건 다 외형선들이고요. 원 지우고 트림으로 다 잘라버립니다. 요 영상이죠. 이게 이제 우측면도 해당된다. 우선 43 있잖아요. 43 치수를 좀 찾아가지고 형상을 찾아가지고 걔는 안 보이는 선이에요. 이 선은 지금 보게 되면 중심선에 해당돼요. 중심선 표시해 놓으시고 43을 찾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는 거는 이제 위아래 단차 봐가면 지워야겠죠?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는 거죠. 지워주고. 그 다음 잠깐만요. 얘도 요선은 필요 없네요. 따지고 보니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 선도 필요 없는 거네. 다 지웁시다. 우리 어차피 수분선 묘사 안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고, 아차. 잠깐만요. 이건 좀 틀렸다. 중심선이 끝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죠. 요선 기준으로 중심선 잘라주셔야 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수분선 위치잖아요. 수분선 위치라서 여기 기준으로 중심선 잘라주시고 LEN 3mm만큼 늘려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도 중심선 하나 필요하고요. 구멍은 중심선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작업자가 덜 헷갈려요.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우측면도 특별히 치수기입 할 게 없죠. 치수기입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 요거 표면 거치기를 표시할 건데 X만 따오세요. X, Y는 안 쓸 거고 X만 쓸 거예요. W는 냅두시고 W는 어차피 전체 다 들어가는 거니까 공용이고. 근데 얘가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스케일로 해서 1.5배 한번 키워보세요. 1.5배. 그래서 요게 보여야 됩니다. 글자가. 요걸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준비해 놓으시고. 자, 우선 공차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공차는 크게 일반 공차와 정밀 공차가 있거든요. 일반 공차와 정밀 공차. 이것도 자세히 들어가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이것도 한 몇 시간짜리 수업 내용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고 끝낼게요. 일반 공차는요, 조립이 안 되는 공차라고 보시면 돼요. 조립이 안 되는 그냥 일반 외곽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특징이 뭐냐면 얘는 공차 방향이 자유로워요. 즉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자유롭게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공차가 20이다 그러면 그 일반 공차도 이제 거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얼마만큼 공차를 집어넣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공차인데 얘가 뭐 0.1 정도 공차를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실제로 깎았을 때 얘는 19.9에서부터 20.1 사이 그 안에 맞추면 돼요. 그래서 적어지든 커지든 0.1 안에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0.2 정도의 공간이니까 여유값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산을 할 때 되게 좋죠. 이렇게 여유값을 주면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밀공차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밀공차는 이제 그 형태죠. 제품 형상에 따라서 달라져요. 주로 축과 구멍으로 나눠진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축과 구멍. 외경이냐 내경이냐, 튀어나왔냐 들어갔냐, 거기다 달라지는 겁니다. 축은 무조건 마이너스 공차라고 했죠. 그리고 들어간 거는 무조건 플러스 공차라고 했어요. 이건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조건일 경우에는 값도 작아요. 대부분 100분의 한 2 정도, 그거 더 작았을 때 100분의 2에서 100분의 0.4 정도, 그 사이에 공차값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쓰는 값이 100분의 2에서 100분의 4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로 적용되냐 플러스로 적용되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구멍을 봅시다. 자, 구멍은요, 일반 공차면은 플러스든 마이너스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정밀 공차로 가게 되면은 무조건 구멍은 플러스 공차라고 했어요. 플러스 공차로 해서 여기다가 공차값을 넣어주는데, 공차값을 넣어주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문자를 이용하는 방식. 문자를 이용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쓰는 방식이 이제 대문자 H7 이렇게 넣는다고 했죠. 또는 뭐 대문자 뭐 G6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그 끼워 맞춘 공차표를 보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거 아마 제가 전에 잘 드렸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끼워 맞춘 구멍편에 공차표를 보고 파이별로 해서 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20파이 H7이냐 40파이 H7에 따라서 이 적용되는 공차 값이 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되겠고 일반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요, 아예 다이렉트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따라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할 줄 아셔야 되니까. 우선 플러스 100분의 2를 넣어주시고요. 플러스 100분의 2 플러스 100분의 2를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갈매기 표시 넣어주시고 시프트 6번이 되겠네요. 갈매기 표시.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습니다. 0 아니면은 뭐 플러스 100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최소값이 1000분의 5가 되겠네. 1000분의 5만큼 시작한다는 거. 무조건 플러스 값으로 적용된다. 또는 통상적으로 0으로 이제 많이 집어넣죠. 0. 이런 식으로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 다 됐으면 드래그 하세요. 이거 싹 드래그 하셔가지고 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A분의 B라고 써있는 거 있죠. 스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스택. 얘를 눌러주시면 공차가 들어가요. 이렇게 0에서부터 플러스 100분의 1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한 번씩 해보시고요. 안되면 얘기하시고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요. 근데 이게 보이면 아시다시피 모양이 좀 안 이뻐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 공차를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뜹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이 창을 가지고 조절하시면 돼요. 우선 조절을 첫 번째 뭘 하냐, 문자 크기 있죠. 문자 크기가 100% 잡혀서 100%. 얘를 좀 줄이세요. 70% 정도 줄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상한과 하한 있잖아요. 상한에는 플러스 100분의 2고 하한에 가셔가지고 0인데 0을 한 칸 띄우세요. 이렇게 한 칸 띄우시면은 이 자릿수가 맞아요.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플러스 100분의 2 0에서부터 플러스 100분의 2가 된다는 뜻이죠. 상한값 하한값. 그래서 제일 작은 구멍이 19고요 제일 큰 구멍은 19.02로 가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차를 적용시키시면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생각이 안 나면은 임기응변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H7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H7. 축은 소문자 G6. 그 다음에 그 구멍은 대부분 H7 넣어주시면 되고, 핀 같은 거는 달라요. 공차가. 일반적인 조립 공차는 대부분 소문자 G6 또는 대문자 H7을 많이 써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 볼 때라든지 뭐 기타 이런 거 도면화 작업해서 제출할 때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누락시키시면 안 돼요.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근데 이 값을 내가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저렇게 간략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 상대방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공차 값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맞춰야 되면 이제 표면 거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표면 거치기는 제가 전에 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자, 이게 실제 제작을 하게 되면은요, 이거를 이제 머신링 센터에다가 올려놓고 실제로 깎게 되면 쇠와 쇠끼리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진동이 발생한다. 진동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가공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데 간략 이렇게 깨끗하게. 근데 실제로 이 가공된 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안 나온다고 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요